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은 20챕터 집합입니다. 집합은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 자체가 참 쉬워요. 되니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쉽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되니 앞에서 집합을 배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되니 처음 나오는 파트이고 처음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쉽습니다. 보시죠. 자, 먼저 타이틀은 뭔데 얘들아? 집합. 자, 나는 타이틀을 이렇게 잡을게. 집합과 원소. 자, 처음 가르친 거라고 했으니까 뭔데? 정의가 참 중요하겠지. 집합이 무엇이며 원소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되니 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자, 어떤 조건에서 만족하는 또는 성립하는 모임, 요 안에 부산 들어가야 돼. 명확하게. 되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모임. 되니 명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모임이 될 수 없습니까? 네, 모임이 될 수 없어요. 되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가능 불가능 왜? 명확하지가 않잖아. 모임은 되지만 명확하지가 않잖아. 제일 큰이라고 하면은 가능하죠. 되니 제일 작은이라고 하면 되잖아. 되니 그 다음 없겠다. 우리 반에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없겠다. 명확하네 이거는. 됐지? 이런 뉘앙스들 됐습니까? 따라서 어떻게든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되겠다.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자, 그럼 원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그래. 되니 자, 그렇다면 새로운 개념을 배웠고 새로운 용어를 배웠으니까 새로운 기호도 따라와야 되겠지. 되니 기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보통 집합을 우리는 대문자를 쓰게 되고 원소는 소문자를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되니 자, 그러면 기호가 나와줘야 되겠네요. 기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원소의 약자, 엘리멘트의 약자 1을 써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나? 자, 요 말 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신다면 얘들아,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A라는 요것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요 중괄로 있지. 되니 요 중괄로가 이 A라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되니 이 안에 뭐가 있다? small a가 있다라는 뜻이야. 되니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small b라고 하는 녀석이 A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정말 오늘 날인갑다. 바뀌었죠? 바뀌었죠? 날인가 보구나. 자, 다시 할게요. 미안해. 자, 엘리멘트 약자 1을 쓴다라고 했는데 요 녀석이 되는 것이 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요 방향이 뭐가 돼야 되냐면 집합을 향하고 있어야 돼. 되니 집합을 향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 되니? 그 다음 이제 시작하자. 집합의 표현 방법. 그냥 보고 끄덕끄덕 하면 돼. 그 노트도 안 만들었잖아. 됐지?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없어 얘들아.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냐 하면은 3가지가 있어. 보통 참고서에선 2가지라고 하는데, 자, 어떤 책에서 또 3가지라고 하는데, 쌤이 또 얘기할게. 3가지인 것 같아. 테니. 자, 집합 표현 한번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소 나열법. 선생님, 원소 나열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야. 원소를 무작위로 나열시켜 놓은 방법이야. 되니,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 2, 4, 6, 8, 10, 12. 되니,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건 제시법. 선생님,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입니까?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얘기야. 되니, 예를 들면 이 A를 어떤 규칙을 가지고서 표현해 내겠다는 얘기야. 되니, 어떤 규칙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잘 봐. 자, A 집합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X로. 선생님, 문자인데요. 문자 써야 돼, 여기다는. 되니, 자, X에 대한 정체는 바 뒤에서 밝혀줍니다. X의 정체는 바 뒤에서 밝혀줍니다. X 바, 뭐, 나는 X는 이렇게 쓸게. 2A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또 A는 뭐가 되겠습니까? 1, 2, 3, 4, 5, 6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어떻게 되니? A 대신에 1은 얼마야? X는 얼마야? 2지. A 대신에 2를 넣어주면 얼마? 4지. X는 4. 3을 넣어주면 X는 얼마? 6이고, 4를 넣어주면 X는 얼마? 8이고, 5를 넣어주면 X는 얼마? 10이 된다고. 6을 넣어주면 X는 얼마? 12가 된다고. 되니, 자, 이렇게도 표현 가능해, 얘들아. 뭐를? 자, 얘는 2X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어떤 숫자냐면 1, 2, 3, 4, 5, 6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되니, 얘들아, 2x가 원소인 거야. 알겠지? x가 원소가 아니라 2x가 원소인 거야. 알겠어? 따라서 x 대신에 1을 넣어주면 2, 2를 넣어주면 4, 3을 넣어주면 6, 4를 넣어주면 8, 5를 넣어주면 10, 6을 넣어주면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건 제시법. 됐나?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조건 제시법은. 알겠어요? 세 번째. 자, 뭐, 보통 참고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 자, 한 개 더 추가시킬게요. 벤 다이어그램.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뭡니까? 별거 없다, 얘들아. A 쓰고, 땡글 한 개 박아가지고 영 안에다가 다 나열시켜주면 돼. 뭐? 2, 4, 6, 8, 10, 12. 됐어? 집합 A를 표현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됐어? 됐니? 몇 가지라고? 3가지. 무슨 방법?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집합의 분류. 다 있어? 그냥 봐. 다 있어, 책에. 자, 집합의 분류. 집합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기준점은 원소의 개수. 뭐가 있냐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되니 기준점은 원소의 개수라고 했었습니다. 되니 그럼 말 그대로겠지. 뭐 유한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뭐하다? 유한개이더라. 그게 유한집합이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무한히 많은 것을 우리는 무한집합이라 그래. 되니 이쯤 왔으니까 또 새로운 표기법에 관한 얘기를 또 시작해 줄게. 뭐냐면 이런 거. 자, 또 새로운 표기법이 또 나오겠습니다. 이 n의 의미는요, 넘버링으로서 A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 하겠다는 얘기야. 넘버링.
됐니?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집합 A를 여기서 가져왔다 할게. 2, 4, 6, 8, 10, 12. 몇 개이니? 6개지.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 다음, 만약에, 어떤 집합이 이거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란 뜻이지? 0개란 뜻이지. 됐니? 0은 특수하니까 요걸 또 특수 문자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요. 네, 얘를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난 그럼 이렇게 또 댕구를 볼게.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야. 됐니? 얘는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럼 선생님,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자, 이런 집합 2, 4, 6, 8, 10, 12. 선생님, 얘는 같으니까 얘는 유한집합 아닙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얘는 무한집합이야. 됐니? 오케이? 뭔가 계속 진행 상태다. 이런 뉘앙스면은 무한집합이야. 알겠어? 넘어가자. 자, 요 정도 설명해주면은 됐네요. 됐지? 자, 예제 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 됐지? 별거 없지? 오케이. 자, 이제 1번 갈게요. 자, 다음 네 집합에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해 주세요. A 집합은요,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니? 원소날법, 아니면 조건제시법, 아니면 벤다이어그램. 뭐니? 원소날법. 어떻게? 3, 6, 9, 12. 수학에서 말하는 이 땡땡땡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3, 6, 9, 12 더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땡땡땡땡을 썼다는 얘기야. 되니 그 말이 쓰는 뭔데 얘들아? 이런 규칙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얘는 무한집합일까요? 유한집합일까요? 유한. 선생님, 땡땡땡에서는 무한이라면서요. 마침표가 있습니다. 99에서. 이런 규칙으로 나아갔을 때 99에서 멈추겠다는 뜻이겠죠. 되니 B. 얘는 무슨 법? 조건제시법입니다. 자, B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X로 이루어져 있다. 되니 X에 대한 정체는 어디서 밝혀주고 있다? 바 뒤에서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바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X는 뭐라고 되어 있어? 20보다 작은 소수. 되니 요거 누가 얘기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한 개씩 내보자. 자, 함정이 걸렸습니다. 네, 섰습니다. 소수입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녹화 어떻게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고1인데. 2. 자, 머리야. 머리야. 자, 봐. 야, 이거 편집을 해야 되나? 고민되네. 얘들아, 자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자연수라 하면 1, 2, 3, 4, 5, 6, 7, 8, 9, 10 따위의 숫자를 우린 자연수라고 그래. 됐니? 자, 그러면은 이 자연수를 우리는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언제? 중1 때요. 되니? 그럼 어떻게 분류합니까? 짝수월수하면 안 된다. 되니? 짝수월수하면 좀 그렇다. 알겠지? 초등학생이면 인정. 되니? 중학생이면 안 돼. 자, 중1 때부터 우리는 숫자를 분류하기 시작했을 거니까 확장도 시켰고요. 되니? 뭘까? 1과
소수와 무슨 수? 무슨 수? 합성수로 분류한다는 얘기지. 되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 몇 개만 할게. 1, 2, 3, 4, 5, 6, 7, 8, 9, 10인 거야. 됐어? 자, 그렇다면 소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인 거야. 됐어? 잘 알자. 자, C집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법? 얘도 조건 제시법이에요. X에 대한 정체는 바 뒤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X는 누군데? n분의 1이래. 또 문자가 들어있네. 그럼 또 n에 대한 정체를 또 밝혀줘야 될 거야. 되니 n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구야? 자연수래. 되니 그럼 이 숫자들의 모임을 우린 원소 나열법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숫자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옳지.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이런 따위의 숫자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 다음 D 가겠습니다. D는 어떻게 되어 있니? 무슨 법? 원소 나열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되니 얘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1이 아니지. 되니 1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어? 한 개 더 뭐 있습니까?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 되니 그러지 안 헷갈려. 알겠어? 알겠니? 자, 그럼 가자.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60과 A를 19와 B를 9와 C를 1과 D를 원소 표기법으로 해달래요. 됐습니까? 되니 엘리멘트를 쓸 건지 부정시킬 건지를 써달래. 되니 보자. 얘들아, 먼저 집합 A에 60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얘들아, 집합 A는 어떤 규칙이니? 3의 배수. 쌤 3씩 더 하고 있어요. 그게 3의 배수야. 됐지? 자, 60은 3의 배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요. 엘리멘트 넣으시죠. 되니 얘들아, 요 방향 중요해. 알겠지? 방향, 요 삼지창이 있는 방향은 어디로 꽂아야 된다? 집합으로 꽂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19는 B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습니다. 엘리멘트 박으시죠. 되니 9는 C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왜 자꾸 끄덕끄덕거리지? 아닌데? 아닌데 왜 자꾸 끄덕끄덕거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됐니? 자, D는 1이라는 것을 원소로서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 오해하지 마. 이게 원소인 거야. 됐니? 그러면은 얘는 아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얘들아, 시험장 가서 헷갈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지 얘가 옳은 표기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와야 되겠지. 이 상태 그대로 그림 그렸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와야지 참입니다. 알겠어?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달래. 뭐로 할래? 자유자주를 할 수 있어. X를 할 수도 있고 3X도 할 수 있겠지. 됐니? 맞니? 안 되면은 아까 누가 3씩 더해가겠다고? 그러면 뭐 X 플러스 3도 돼. 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됐니?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인위적으로 뭐 X로 할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돼? 바 뒤에서 X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X는요, 뭐라 할래? X는 뭐라 할래? 3의 배수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3, 6,
9, 12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렇겠다. 그럼 3의 배수. 근데 한계선은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놔둬버리면 뭐가 된대? 무한집합이 되어버려. 되니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 이하의 이렇게 코멘트를 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되니 또 다른 표현법 또 있습니까? 많아. 네 입맛대로. 되니 나는 얘를 선생님 3x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래요. 되니 그러면 바 뒤에서 뭐에 대한 정체를 x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면 되겠지. x는 뭐가 되겠습니까? x는 1, 2 이런 순서 따위로 어떻게 33까지 가면 됩니다. 되니 이런 거 되니 만들기 나름이야. 알겠어요? 되니 중요한 포인트는 있지만 이 a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자로서 문자 좀 뭔데? 식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자.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유한 집합을 찾아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래. 얘들아, 유한 집합 A, B, C, D에서 누가 있니? A, B, D. 옳지. C만 빠졌네요, 선생님. 자, 느껴. 이런 기치로 간다자 했고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 3이라는 것은 3 곱하기 얼마? 1이지. 얘는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33이야. 되니 그럼 몇 개 있니? 네. B는 그냥 무식하게 외워 카운팅하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D는 몇 개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자, 2번 가자. 자, 예제 2번. 실수를 원소로 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연산 B를 나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대. 어떻게? 조건 제시법을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표기법이 있다면은 뭔데?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X에 대한 정체를 바 뒤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 X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아? 스몰 a와 스몰 b의 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또 문제 나왔으니까 A, B가 또 누군지 밝혀줘야 되겠지. A는 누군데? A 집합의 원소이며 B는 누군데? B 집합의 원소라고 지워져 있습니다. 되니 자 밑에 A 집합이 어떻게 0과 1이라고 B 집합이 어떻게 1과 2라고. 그래서 1번 문제 A 연산 B. 두 번째 A 연산 A. 세 번째 B 연산 A 연산 B. 봐. 자,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은 해야 되겠더라. 되니 요 가지고서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한번 얘기 좀 해줄게. 집합의 성질도 내포하고 있어서 그래. 잘 들어. 자, 친구야. 라지 A 집합에 누가 살고 있니? 0과 1이 살고 있지. 되니 집합 B엔 누가 살고 있어? 1과 2가 살고 있지. 되니 이 집합들을 어떻게 해서 만든다고 얘들아? 그 원소들을 가지고 합했는 것을 새로운 집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되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더하면 얼마지? 2. 이렇게 더하면 얼마지? 2. 이렇게 더하면 얼마지?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중복된 원소에 대해서는 한 번만 써라는 녀석의 의미입니다.
되니 굳이 같은 원소를 2번, 3번, 4번 쓸 필요는 없단 얘기야. 알겠어? 약속이야. 알겠지? 집합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번 더. A 원소가 0, 1이고요. 얘도 0, 1이에요. 되니 얘가 더해져서 뭘 만들어? 0을 만들어. 얘를 더해져서 뭘 만들어? 1을 만들어. 얘를 더해져서 뭘 만들어? 1을 만들어. 얘를 더해져서 뭘 만들어? 2를 만들어. 출제자 의도는 중복된 거는 쓰지 마. 한 번만 쓰고 치워. 됐지?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5번 나오든 한 번만 써. 되니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집합의 원소는 누가 있는데 1, 2가 있지. 요거는요 우리 앞에서 구했대. 어디서? 몇 번에서? 1번에서 원소가 1, 2, 3인 것을 얘기할 수 있다. 되니 자 그래서 원소를 이렇게 더해서 얼마? 2를 이렇게 더해서 얼마? 3을 이렇게 더해서 얼마? 4를 이렇게 더해서 얼마? 3을 이렇게 더해서 얼마? 4를 이렇게 더해서 얼마? 5를 얘기할 수 있는데 뭘 지울까? 네, 3이 2번, 4가 2번 쓰였습니다.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게. 됐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개념 설명 한 바닥 또 한 번 더 하자. 얘들아, 이번에는 포함관계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합의 포함관계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되니, 자, 뭐냐 하면 집합의 포함관계. 선생님 앞에서 집합 포함관계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집합과 원소였지.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인 원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엔 집합과 집합과의 포함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되니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들아 봐봐. 뭐 당연한 건데 자 A란 집합이 1, 2로 이루어져 있고 집합 B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게. 되니 얘들아 여기 있던 1과 여기 있던 1은 같은 원소야. 얘들아 여기에 있는 2의 원소와 여기서 나와 있는 2의 원소는 같은 원소야. 되니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니 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커? B 집합이 A 집합의 원소를 다 포함하고 있지. 되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표기법 나옵니다. 또 포함하다 뭐 있지? 영어. 아까 원소에서는 엘리멘트 포함하다는 뭐 있을까? contain, include 말고 contain.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집합과 B 집합 있고 또는 B 집합과 A 집합이 있습니다. 되니 얘는 contain의 약자를 써서 C를 써서 어떻게 A가 커 B가 커? B가 크지? 그럼 그 contain의 약자 C를 가지고서 어떻게 입이 큰 데다가 벌리고 있어야 돼. 되니 그럼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돼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죠? 되니 포함하지 않다. 예의 부정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됐지? 단순하네. 포함되어 있으면 그대로, 포함되지 않으면 짝대기. 엘리멘트에서 똑같은 짓거리를 했었잖아. 맞지? 똑같은 짓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새로운 개념 한 바닥 들어와야죠. 뭐? 새로운 개념 한 바닥 들어오겠습니다. 뭐?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은 좀 쉬었다 할게. 자, 부분 집합 갈게요. 자, 부분 집합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다면 정의는 이렇게 쓸게요. 자, 뭐냐면 X의 원소가 자, 이 X라는 원소가 A 집합에 포함되면 그 X는 B 집합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되면 선생님 B 원소는 A에 포함되는가? 관심 없어.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싹 다 B 집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 되니 B 집합은요? 몰라. 관심 없어. 되니 B 집합에 있는 원소가 A에 포함됩니까? 그건 몰라. 관심 없어. 되니 안 될 수도 있겠지. 되니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집합의 정의입니다. 됐니? 따라서 어떻게 된다? 얘들아, 누가 더 커? 일단 A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B에 다 들어가 있어. 됐니? B는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합의 포항에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집합 A를 뭐라고? 집합 B에 뭐라고 한다?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되니?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B와 A가 있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네. 되니? 이게 부분 집합이야. 됐나? 한번 보여줄게. 봐봐. 이건 샘플 봐야 돼. 얘는 샘플 봐야 돼. 그래야지 느낄 수 있어. 자, 집합 A가 1, 2, 3이라고 할게. 되니? 아, 헷갈리겠다. 나는 집합 A를 B 집합의 원소로 했으니까 얘를 A라고 쓰는 것보다는 뭐라고 쓰는 게 낫겠다? B라고 쓰는 게 낫겠지. 되니? 자, 그러면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들을 보여줄게. 난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들을 보여줄게. 됐니?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얘는 뭐로 이루어져 있니? 1과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지. 됐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게. 됐니? 근데 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면 이것도 좀 지울게. 왜요, 선생님? 1 있지, 2 있지, 3 있지, 1, 2 있지, 1, 3 있지, 2, 3 있지. 됐니? 리듬 좋다. 자, 근데 뭐? 이건 약속인데 얘는 뭔데, 얘들아? 공집합이지. 약속이라 했다. 토 달지 마. 공집합도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 다음 약속이라 했다. 1, 2, 3은 뭔데, 얘들아? 같지? 두 집합이 같지? 같은데도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할게. 됐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바로 뭐다? 여기서 말했던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 집합 B의 부분 집합인 집합 A입니다. 얘들이 싹 다. 됐니? 자, 시험장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것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참 많이 묻습니다. 됐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뭘까? 다들 처음 배우니? 자, 뭐냐면 얘를 우리는 총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 이 8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얘들아, 1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지. 2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지. 3은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지. 무슨 뉘앙스일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확률 앞에 있는 경우 있습니다. 됐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한테 물어볼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몇 가지? 2가지. 2한테 물어볼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2가지. 3한테 물어볼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2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부분 집합의 공식이 있어. 부분 집합 개수의 공식 자, A 집합의 넘버링을 했더니 스몰 a 개가 나왔다 할게. 되니 그러면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얘들아 뭔데? 두 가지가 몇 번 A번 곱했다라고 해서 2의 A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어?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온 얘기 또 해야 되겠다.
자, 이번에는 시험에 나온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하면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잖아. 시험에도 낼 가능성이 없어져. 되니 조금 더 재밌게 풀려고 하면 이렇게 풀어야지. 뭐? 이 집합 A, 이 B의 부분 집합인 집합 A 들에서 말이야. 뭐? 특정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또는 특정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되니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할게. 1을 포함하고 있다. 몇 개일까? 1을 포함하고 있다. 몇 개일까? 4개. 왜요, 선생님? 보다시피 1개, 2개, 3개, 4개예요. 맞나? 이걸 보면서 구해야 될까? 안 보고서 그냥 생각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관한 얘기야. 되니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런 거. 원소 1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지금 난 너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시할게. 1을 빼고서 부분 집합 돌릴 거야. 1을 빼고서 부분 집합 돌릴 거야. 그럼 뭐인데 1을 제외하니까 뭐 있어 얘들아? 2, 3이 있지. 2, 3 가지고 부분 집합 돌려볼게. 뭐 있는데 얘들아? 공집합 2, 3, 2, 3. 여기에다가 뭐를 1을 하나씩 넣을게. 됐니? 라면에 계란 넣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라면 개수는 변화가 없겠지. 됐니?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 1개, 2개, 3개, 4개. 됐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면 그 조건을 덜어내고 카운팅하면 된다. 반대로 얘기해볼까? 특정 원소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넣으면 되지. 됐니? 요거 이해되겠나? 야, 오늘 진짜 그냥 개념 설명밖에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오늘 설명은 다 개념 설명밖에 되지 못한다. 알겠지? 자, 문제 풀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갑니다. 자, 집합 A가 원소 나해법으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 재밌네. 뭔데 얘들아? 특정 원소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특정 원소를 제외하고 부분 집합 돌리면 된다 했었지. 되니 그 조건에 맞게끔 넣든지 빼든지 알아서 하면 된다 했었다. 되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들어. A, B를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A, B를 빼고 부분 집합 돌리면 되겠지. 그래서 끝이야. 됐습니까? 몇 갠데? C, D, E 3개 돌릴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2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서 8개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 가자. 두 번째는 뭡니까? A, B가 어때?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아? 위에 써있던 이 8개에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쏙쏙쏙 뭘 넣겠다? A, B를 넣겠다는 얘기야. 그렇게 넣더라도 집합의 개수에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8개. 되니? 자, 세 번째 가자. 세 번째는 뭐냐면 A, B는 포함할 거고요. C는 포함하지 않겠대. 됐나? 자, 이번 조건 몇 개 걸렸습니까? 하나, 둘, 3개 걸려져 있습니다. 됐니? 자, 3개 지워. 뭐가 보여?
D와 E. 원소 몇 개야? 2개. 자, 2개 가지고 우리는 부분집합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4개를 만들 수 있죠. 그 4개에다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A, B만 넣고 C 넣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도 집합의 개수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몇 개? 4개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자.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자, 집합 A, B, C의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참 거짓을 표현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친구들. 자, 기억.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자, 집합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집합은 표현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했다 했었지.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런 문제들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됐니? 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집합은 벤다이어그램을 시작해서 벤다이어그램으로 끝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얘기할게. 봐. 얘들아, A, B 포함한 게 어떻게 된대? B가 더 크지? 그럼 B 안에 누구 있다? A 있다. 되니? 자, 여기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C 안에 누구 있다? B. 자, 이런 상황이야. 결론. A 집합은 C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니은 가자. 니은. 자, A가 C에 포함되고 B도 C에 포함되고 있으면은 A랑 B랑의 집합은 같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읽어볼게. 자, C 안에 누구 있다? A 있다. 되니? 얘는 어떤 상황인데 C 안에 누가 있다? B가 있다. 됐나?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선생님, 같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이 되지 않을까요? 자, 수학에서 말하는 참은요. 수학에서 말하는 참은요. 10억 가지가 참인데 딱 한 개가 거짓이야. 그럼 거짓이야. 되니?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래. 하나라도 거짓, 딱 한 개라도 거짓이 있다면 얘는 거짓입니다.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자, 디귿 가시죠. 디귿. 자, 디귿은 뭐냐 하면 A가 B에 포함되고 and A가 C에 포함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B랑 C랑 같대. 다 됐어. 힘내. 다 됐어. 힘을 내. 자, 어떻게 쓰겠습니까, 친구들? B 안에 누가 있다? A가 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 C 안에 A가 있습니다.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야. 많아. 어떤 상황인지. 되니? 근데 B랑 C랑 같을 수 있을까? 같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 그럼 얘는 거짓이야. 됐나? 시험 나왔어? 자, 정말 마지막이네요. 리얼.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고 C는 다시 A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면 A랑 B랑 C랑이 같습니까? 네, 이걸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상황인지. 봐봐. 상황을 읽어낼게. 봐봐. 자, B 안에 누가 있다고? A 있다고. 그 다음 C 안에 누가 있다고? B가 있다고. 근데 C 안에 A 안에 누가 있다고? C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C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다? A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B도 어떻게 된다? A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얘는 딱 한 가지의 상황인 거야. 뭐? A랑 B랑
시인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참이야. 안 끝났어. RPM. RPM 알고 있어. RPM 끝에 거 두 개만 풀고 맞추려고. (65번) (69번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봤자 그렇게 5분 안에 다 끝날 거니까 빨리 보고 치우자. 자, 65번과 69번을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65번. A 집합이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X는 10 미만의 짝수인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B가 X에 포함되고 X는 다시 A에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X는 A 집합은 아니고요. X는 B 집합이 아니라고 할 때 집합 X의 개수 참, 한 개 빠뜨린 설명이 있다. 요거 보니까 뭔가 한 개 빠뜨린 설명이 있다. 아까 미안한데 조니까 빠뜨리잖아. 자, 부분 집합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들아, 아까 내가 약속이라고 하면서 뭘 집어넣었니 얘들아? 공집합과 뭘 집어넣니? 그 본래의 집합을 집어넣었었지. 됐니? 본래의 집합을 넣었었지. 맞니? 근데 얘기하자. 공집합은 그렇다 치자. 됐니? 근데 같은 본래의 집합조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 집합으로 간다라는 억양이 좀 이상해서 우리는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 진짜 부분 집합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됐니? 어떤 뉘앙스일 것 같아? 자기 자신은 빼겠다는 거야. 됐지? 그럼 일부가 된 거지. 이제는 부분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요건 약속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 약속이라는 것은 토달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게 할 거니까. 자, 하자. 요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한대. 봐. 얘들아, 이건 뭔데? 원소 나이법을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있겠죠. 됐니? 집합 B는 뭐가 있습니까, 친구야? 10 미만의 짝수입니다. 따라서 2, 4, 6, 8. 됐지? 자, 그래서 B 집합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읽어. 2, 4, 6, 8이 있고요. 선생님, 집합 A에는 2, 4, 6, 8 이렇게 쓸까? 집합 A에는 뭐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여기서 뭡니까? 2, 4, 6, 8이 있는 건데 어떻게 리딩 하겠습니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리딩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집합 X는 말이야 2, 4, 6, 8은 포함하되 2, 4, 6, 8은 반드시 포함하되 1, 3, 5, 7, 9, 10은 알아서 하셔라. 됐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은 X는요. 자, 지금 배운 게 부분집합이야. 지금 X는 부분집합을 얘기할 거야. 부분집합에 배웠던 아이디를 이용할 거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다면 2, 4, 6, 8은 포함하되 1, 3, 5, 7, 9, 10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됐니? 그러니까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됐니?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1, 3, 5, 7, 9, 10을 뭐 하면 되겠다? 부분집합 돌려서 그 부분집합 개수에다가 2, 4, 6, 8 다 때려 넣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더라도 개수의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됐니? 근데 아끼게 한 개 더. 뭐? 조건 한 개 더 있지. 조건 한 개 더 있지. 자, 일단 구해놓고 얘기할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이 6개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 6개 안에는 이 몇 개고? 64개지. 이 64개는 뭡니까? X는 A랑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B랑 같은 것도 있을 테야. 되니? 그럼 몇 개 빼야 돼? 그래서 몇 개? 여기서 빼면 안 돼. 여기서 빼는 거야. 집합의 개수에서 빼는 거지. 원소의 개수에서 빼는 것은 아니야. 알겠어? 자, 그 다음 69번. 자, A 집합이 조건 제시법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X는 뭔데? 1 이상 15 이하의 3의 배수. 되니? 진 부분 집합, 나왔다. 진 부분 집합. 자, 얘의 진 부분 집합 중 홀수를 한 개 이상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홀수를 한 개 가질 수 있겠고, 두 개 가질 수도 있겠고, 세 개 가질 수 있겠고, 네 개 가질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카운트하기엔 끝도 없겠다. 그럼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야 되겠지. 홀수 없는 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홀수를 싹 지워버리면 그러면 홀수가 있는 것들만 남았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되니? 자, 그럼 갈게. 일단 원소의 개수 몇 개입니까?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 나열법을 얘기한다면은 얘는 뭔데? 3에서부터 얼마까지? 15까지. 몇 개? 5개. 되니? 그럼 원소의 개수 총 몇 개 있습니까? 부분집합 요만큼. 진 부분집합이니까 빼기 1까지 할게. 됐어? 됐어? 자, 그 중에서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또 빼기 시작해야 되겠죠? 뭘 빼야 할 건데? 홀수. 그러면 홀수를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해야 되겠지. 되니 홀수가 한 개도 없는 것들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되니 그럼 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짝수랑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지. 짝수는 뭐 있습니까? 6, 9, 12, 15. 6하고 12밖에 없네. 되니 6이랑 12로만 이루어져 있는 원소들을 싹 빼버릴 거야. 얘 가지고 원소 만들 수 있는 몇 개 있습니까? 네, 2의 제곱인 4개가 있겠죠. 되니 그럼 빼면 되겠습니다. 의구심 들지마. 선생님 공집합은 어떡하죠? 얘가 알아서 빠질 거야. 됐지? 됐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니? 32에서 빼기 1 빼기 4를 했으니까 얼마? 27. 네, 27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